마지막으로 한 분을 잠깐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리허설 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5.18 특조위 선임위원장이신 안종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을 맡으셨고 어깨가 무거우시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어놔서 기구는 떠 있는데 한가람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애타는 마음이 어떠하실지는 예. 저희들이 충분히 예, 짐작이 예. 갑니다. 지금 무려 8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왜 공전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현재는 작년 9월 14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3명을 추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시작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편이죠. 네, 이게 네. 예. 너무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이 광주 우리 한국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쉽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 규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니 이런 자세라면 예. 그래서 또 다시 3명을 추천했는데 청와대에서 예. 부적합을 들어서 비토했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적합은 아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위원회 법에 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애척 사유에 해당하는 예. 그 자격 조건이 맞지 않게 됨에 따라서 예. 청와대에서 2명을 다시 발의를 하면서 예. 새로운 분을 추천해 달라 네.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게 됨에 따라서 예. 오늘날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특조위의 활동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시작에서부터 2년 1년 네. 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번 이 7월부터 8월부터 시작된다면 네. 그때부터 2년 플러스 1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3년 부분은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왜 생각이 제가 됩니다.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 세월호 특조위 때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예. 현판식 한 날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예. 뭐 월급 지급일을 할 거냐, 임명장을 준 날로 할 거냐, 예.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날로 할 거냐 가지고 또 귀한 시간을 많이 협의했는데 예. 제발 이번 5.18 특조위는 그래서는 되지 않고요. 예. 최근 몇 달 새 쏟아지고 있는 온갖 증언과 나오고 있는 증거들, 예. 그리고 국과수에서조차 공식으로 확인해준 사항들, 예. 그런 거 뭐 전두환 일파는 전혀 응답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예.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론이 예. 없어질 예. 것이고 예.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힘주어 하고 싶으신 또는 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39년이 지나왔습니다. 네. 이미 그동안에 여러 국가기구들에서 조사가 몇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조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조사가 되게 됨에 따라서 예. 불완전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가해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없었고 예. 또 그 사람들의 명단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게 됨에 따라서 네.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가해자 명단이라든지 바로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그 사람들 주소를 네. 받을 수가 있게 되게 됨에 따라서 강제 소환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바로 이 직접적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거부를 할 때는 예. 강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다가 저희들이 조사 의뢰, 예.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게 검찰이 이제 수사와 조사의 차이이기 차이가 때문에 있습니다. 네. 현재 소환권까지는 대한민국 없는 법에는 거고. 예. 바로 검찰 이외에는 어떤 조직에도 바로 수사권을 주지 수가- 않게 되기 예, 때문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활동은 시작해야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아예 자기들 지명할 자기 몫의 위원을 선정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출범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월째. 예. 이거는 명백한
그냥 업무 해태라는 행정 용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광주 영령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예. 5.18 정신은 지금 헌법에도 채택이 돼 있는데 예. 5.18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고 바로 그것이 과거 때는 군사정부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고 많은 국민들이 네. 민주사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민주사회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미성숙된 사회고 아직도 민주화 길은 상당히 멀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반증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성숙해져 있거나 성숙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네, 일부 수구 세력이 미성숙의 우물 안에 계속 스스로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때 보면은 지금 우리 서양 사회에서 이 계몽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이런 이 계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예. 어떤 바로 이 우리가 서구 사회보다도 오히려 앞서 나갈 상황인데 서구 사회는 벌써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예. 계몽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예.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계몽 단계를 벗어나질 못하고 미몽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일부 무리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의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계몽에서 스스로 이미 큰 발자국 내디뎌서 앞으로 왔는데 그리고 39년 전 이곳에서 열흘간 광주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성숙된 태도, 시민의 자율적인 질서, 그리고 그들이 구축했던 열흘간의 평화로움, 나름대로의 평화로움, 그것들은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조차 아직 5.18 특조위를 출범조차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선과 획은 뭔가 우리 눈앞에 선택지는 확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 정통성을 갖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쥐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게 5.18 특조위고 그것을 이끌고 계시는 선임위원장이시니까 아직은 이제 위원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이 위원이 선임이 되면 그 위원들 내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호선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이 뭐 인품으로나 별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경력으로나 당연히 맡아 주셔야 하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뜻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회나 조직이나 단체를 이끄는 분은 또 다른 입장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 듯한 경건함과 겸손함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점에서 일단 자유한국당에게 계속적인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압력을 이제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와서 호되게 느끼고 반성하도록 우리들이 단결된 우리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서 그래도 뭐 알아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기구의 발족을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닙니까?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가 이제 결국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행정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또 언론 바로 여기서 끊임없는 나름대로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여지까지 8개월을 끌어왔는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이 앞으로도 또 그러면 부지하세월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저는 부칙이나 어느 상황에 위원 선임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는 정당은 몇 개월간의 유예 기간 끝에 그건 박탈한다.
그거 없이 출범시킨다 뭐 이런 부칙 조항을 넣든지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한 당이 논리를 물어버리면 맞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예. 작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네. 2기 세월호에서는 바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냈지 했죠. 않습니까? 예. 근데 5.18은 바로 국회에서 법이 원만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네. 차마 이런 것들이 벌어질래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막상 이 법이 시행을 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법을 만들었던 바로 이 민주 세력에서는 아이고 참 잘못했구나.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후회들을 뒤늦은 후회인데. 뒤늦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같은 사람 처음에 했다가 예.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예. 바꾼 사람이 예.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그런 사람들 예. 아니었어요? 예. 월간조선 기자니 뭐니. 예.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목 때문에 지금 국가행정기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국가의 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해태를 한다든지 방해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한 발짝 또 못 나가는 그 우리 역사 발전이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빨리 논의를 해서 예. 앞으로 1개월간의 여유를 준다. 예. 그리고 마지막 통첩이다. 예. 더 이상 5.18 특조위의 활동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예. 이미 각종 매체나 각종 토론회에서 나온 증언만 해도 검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검증을 해야죠. 예.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 책임자를 규명하고. 예. 조사가 위원회가 네. 결성이 되고 활동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의구심들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준비들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참 아쉬움이 대단히 그래서 큰 오늘 상황입니다. 안종철 선임위원장, 이건 내정자라고 하죠 일단. 예. 선임위원께 한 가지 예. 여쭙겠습니다. 예. 선임위원들 현재 선발되신 내정되신 선임위원들 명의로 예. 자유한국당에 언제까지 시한을 통첩을 하고 예. 이때까지 새로운 명단을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 참여 없이 우리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공식적으로 문서 발송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이제 위원 나름대로 그 추천은 돼 있지만 완전히 자유인입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자체가 구성해서 무슨 결속이 없기 때문에 바로 6분이 지금 현재 이 추천이 돼 있지만 예. 사실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바로 제도화가 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문서를 발송할 주체가 없다 이 말이죠.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아마 39년 전 5월을 재현하는 듯한 민주회복이라고 흰 무명천에 검은 글씨를 카메라가 지금 저건 잡을 수가 없죠. 금남로를 쭉 통과해온 트럭에서 가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회복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마 전옥순 여사, 전옥주 여사셨던가요? 예. 선무 방송도 동료 방송도 예. 하고 했던 그분들. 비상계엄 즉각 해제, 즉각 해제하라 그렇게 쓰인 경문을 두른 트럭이 조그만 소형 트럭이 확성기를 달고 도청 앞 분수대 둥근 로타리를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들었고요. 카메라를 지금 잠깐이라도 저쪽으로 돌릴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 오른쪽으로는 상무관 그리고 시계탑이 있고 그 뒤로 전일 빌딩이 리모델링 중인지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건물은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은 역사의 현장. 그렇습니다. 그죠?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 정문 자체도 많이 바뀌어졌고 아하. 또 도청도 많이 그동안 훼손됐다가 네네. 5월 어머니들이 노력에 의해서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일 빌딩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겨 있는 상황이고 바로 저것 때문에 10층이 그동안 임대가 안 되고 있어서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바로 이것에 의해서
오늘날 5.18의 진상이 네. 하나하나 밝혀져 나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네, 상황입니다. 당시 그것을 조사했던 이걸리 전 검사 예. 이제 그랬고 그 뒤로 공식적으로 발족되게 돼 있는 게 이제 예, 5.18 특조위인데 특조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뭐 참 무슨 말을 써도 분이 풀리지 않을 예. 뭐 목립니까 조직적 방해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아예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아마도 상황이고요. 이제 새로 이 민주당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뭐 가시적인 성과가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기대와 함께 지금 국민들과 네. 언론에서 예. 끊임없는 감시와 나름대로 이 지원을 내게 됨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종철 박사님, 그 위원님의 간절한 바람을 국민들과 함께 하고 저희들도 그 할 바를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순한 점잖은 권고나 뭐 촉구 이런 게 아니고 예. 이제는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예. 그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 박사님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약 10여 분 후면 이 광장에서 공식적인 전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자리를 비워줘야 하고요. 그들의 무대 설치 이런 것 등에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리허설 등으로 소란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충분히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너그럽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고 이것으로 안종철 위원님 참 호칭이 애매합니다. 예. 기구가 없어서 위원님과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울러 국민TV의 5.18 광주 5.18 항쟁 39주년 특별 생방송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강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